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의 끝을 보여드리는 주대명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온라인 특강은요. Part 5, 6 실제 출제된 문제를 하나 살짝 풀 테스트 46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는 항상 시간이 제한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Part 5, 6를 통틀어서 시간을 어떻게 잘 분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Part 5, 6는 2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봤을 때 18분 정도에서 풀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시간을 Part 7에 넘겨주시는 것이 기본 전략이죠. 그러나 오늘은 Part 5, 6만 치고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한 시간을 좀 짧게 드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16분을 제한 시간으로 드릴 거예요. 사실 16분 만에 문제를 다 푼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피드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관리가 돼야만 Part 7까지도 전체적인 정답 관리가 돼서 전반적인 RC 점수의 최대 점수를 낼 수 있는 거죠. 최적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간 분배. Part 5, 6는 16분 정도의 주파할 수 있도록 훈련하자. 실력이 부족하신 분은 중간중간에 문제를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번 문제가 A, B가 헷갈리면 A 같긴 한데 하지만 이거 나중에 다시 봐. 그리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2번으로 가셔야 돼요. 계속 1번을 붙들고 있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 하나 맞추는 것보다 쉬운 문제 2개를 맞추는 게 총점 면에서는 더 좋죠? 그래서 어려운 거는 필요하면 빨리 포기하거나 버리는 거죠. Give and take. 요거를 꼭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는 제가 전체적으로 16분을 통제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제한 시간 동안 푸신 문제 중에 최대한 많이 맞추는 쪽으로, 그래서 쉽고 기본적인 문제는 다 맞춰야지 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저는 제한 시간 16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세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정답부터 먼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주요 문제 같이 볼게요. 1번부터 정답 부릅니다. 1번 A, B, D, C. 6번 D, P, A, B, B. 11 C, D, T, P, A. 16 P, C, D, T, B. 자, 뒤로 가보죠. 21번 C, D, A, T, A. 26번 B, C, D, B. 31번 A, B, C, D. 넘어가죠. 35번 A, C, A, B. 39번 B, A, C, D. 마지막 43번 C, A, D, A. 이렇게 됩니다. 자, 난이도 체크 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3번 문제 별 하나 정도는 쳐줄게요. 복합명사 쪽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는 동사 구조에 대한 문제인데 별 하나 정도. 8번 별 2개. 나름의 컬로케이션 문제기는 합니다. 구조도 봤어야 되죠. 자, 그리고 10번 문제도 별 하나 정도 쳐주실게요. 그리고 나머지 앞쪽에는 크게 어려운 건 없었죠.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패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정리가 돼야 돼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19번도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 문제가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오늘 앞쪽에는 특별한 난이도는 없네요. D 좀 몰려 있었죠. 뒤쪽으로 가시면은 25번 문제 별 2개. 이거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문법적으로 좀 힘들 수 있죠. 30번 별 3개. 이것도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난이도가 있다기보다는 희소성, 토익에선 잘 안 나와서. 자, 그리고 이제 Part 6입니다. 오늘 Part 6가 좀 어려웠어요. 33번 별 4개. 이거 묵직한 문제였죠. 상당히 속을 만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뒤쪽에서는 35번도 별 하나 정도의 난이도. 그리고 37번에 여기서는 locals네요. 여기 오타가 있네. local이 아니고 locals. s만 붙여주세요. locals. 지역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리고 140번 별 하나 정도 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지문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143번 별 하나, 그리고 145번 별 3개, 그리고 146번 별 2개, 요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난이도 있는 문제들 위주로 좀 풀 거지만 기본적인 문제들도 좀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번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custodial staff이란 말이 나오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일단 직원은 직원이죠. 보통 청소하고 이제 관리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말할 때 쓰게 됩니다. 자, 일단 주어 뒤에 밑줄이 동사 자리인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동사 4개 깔리면 뒤에 구조부터 본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대절을 가질 수 있는 게 와야 돼요. 그 보면 recast that 가능하죠. 나머지는 that을 갖는 애가 없어. 그래서 이건 여기서 그냥 끝났어요. 보기 4개 중에서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게 recast that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죠. 근데 만약에 뭐 announce 같은 문제를 보기를 한번 넣어보세요. announce 같은 거도 대절을 갖거든. 그럼 이제 후보가 하나 더 생겨요. 그때는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고하세요. 지금은 위라서 표현은 안 나지만 이 request는 요청한 거니까 우리가 청소해야만 합니다 해서 여기에 있는 클린이 동사 원형인 거 알고 계시죠? 만약에 주어가 뭐 each employee나 every employee가 들어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클린이 수일치가 안 맞는 게 거슬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정답의 직접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 대절에 왜 동사 원형을 썼어? 그건 request 때문이지.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절을 갖는 게 request밖에 없었던 문제이긴 하지만 그 외에 포인트까지 한번 챙겨드렸습니다. 3번 커스터머들이 lose their original warranty를 잃어버리면입니다. 워런티 자체가 품질 보증서 같은 거니까 이 자체로도 충분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밑줄은 할 일 없는 수식어니까 부사, 그러다 또 명사 뒤니까 형용사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명사 뒤에 또 명사가 와서 warranty certificate가 원래 품질 보증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도 있네. 그래서 이 문제는 warranty라는 명사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 뒤에 수식어 쪽으로 방향을 잡은 사람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에서 사실 이건 별 3개까지 붙여도 되겠다. 평소 warranty certificate를 덩어리로 알고 있으면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었겠죠. 자, 보신 것처럼 warranty라는 명사 뒤에 밑줄이 무조건 수식어가 아니라 복합 명사로 뻗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if가 등장하게 되면 항상 패턴화된 시제 문제입니다. if 뒤에 여기서 일반적인 현재 시제 고미건은 그냥 조건문이에요. 조건문은 보통 will, can, may랑 그냥 짝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if절 안에가 did라든지 had done의 가정법 시제가 들어가면 주절도 가정법 호응이 돼야 된다는 점을 생각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if 뒤에 had done 가정법 시제가 나오면 이때는 이 had done은 당연히 would have done 하고 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if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시제 문제로 세팅이 되면 일단은 짝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if does 뒤에는 will do, if had done 뒤에는 would have done 이렇게 조합만 완성하시면 되는 거니까 if가 들어가 있는 시제 문제는 시제의 짝을 짓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문제를 푸시면 쉽게 공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6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합의하고 동의했다. 근데 여러 가지 오랜 기간 논의 끝에라는 느낌을 주면 드디어 마침내라는 의미의 finally agreed 정도의 느낌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는 꼭 finally를 찾아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근거는 없었어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나머지 보기가 할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정답이 된 거긴 합니다. 하지만 협상 끝에 여러 번의 협상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앞에 after a number of negotiations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말들이 있다면 negotiation 여러 번의 협의나 협상이 있고 난 이후에라는 느낌이 있다면 딱 finally가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의 협의 끝에 드디어 마침내 합의했어 이런 느낌을 주면 더 패턴화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Finally accept나 finally agreed 정도 느낌 좋죠. 한번 챙겨둘게요. 7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7번은 일단 give라는 동사에서부터 출발하셔야죠.
give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구조를 갖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customer들에게 some sample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또 show가 등장해요. 그런데 또 show라는 동사가 또 뭐예요?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다로 give랑 똑같은 구조죠. 그래서 give somebody something, show somebody something 이 부분. 그래서 이 자리에 them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what 부분이 목적어인 거는 파악했어. 그래놓고 show 뒤에 목적어 나오니까 여기가 수식어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제기대명사 혼자 넣을 수 있잖아요. 수식어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 제기대명사가 수식어로 쓰일 수 있는 건 오케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제기대명사가 수식어로 쓰는 건 주어 뒤나 아니면 목적어 뒤 문장 맨 끝에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 myself did it 또는 I did it myself 이렇게 쓰지 아무 때나 동사하고 타동사하고 목적어 사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짚어넣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show somebody something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여기가 somebody가 들어가는 목적어 자리였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them 고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죠. 그래서 항상 밑줄이 동사 이으면 동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give나 show나 같은 계열이었습니다.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은 be invited to do에서 동사 어휘 문제였어요. be invited to do 이 구조도 일단 알고 있어야겠죠. 자, 동사들 쭉 깔려는데 design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요. 그럼 design하고 좀 친한 동사를 좀 찾으면 되겠죠. 여기서는 당연히 이런 디자인 어떠세요? 라고 디자인을 제안하거나 제시했다라는 느낌이라면 서밋 디자인 정도가 무난하겠어요. agree는 특히 명사를 절대 갖지 않고요. call 디자인 글쎄 base 연결될 게 없었죠. 그래서 서밋가 약간 낯설던데요. 그래서 별 2개. 하지만 나머지 보기가 할 게 없었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극단적인 난이도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서밋 뒤에 어떤 드래프트 초안 같은 거나 제안서 따위를 제출했다는 느낌이라면 서밋 아이디어나 서밋 프로포절, 서밋 디자인이죠. 디자인 프로포절이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에 이런 디자인 어때요? 라고 제안한다는 느낌이나 제출했다. 그 제안서를 제출했다. 견본 제안을 줬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무엇을 요청했다라고 해석하신 분이 있었어요. call. 그러나 call은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니고 call for something 하면 요청 요구하다. ask for랑 같은 의미가 되죠. 그래서 디자인을 요청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ask for im이라면 call for something을 써야 됩니다. 그냥 call만 갖고는 안 되죠. 그 디자인에 동의했다. agree도 to가 있었으면 됩니다. 그럼 나름대로 이유는 있네요. 그죠? 보기에 깔린 이유가 agree to the design, call for design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살짝 챙겨둘게요. 베이스는 어디에 기반을 두다 할 때는 base some A, 뭐 on B 이 정도의 느낌, on이나 또는 도시가 나오면 in a city에서 어느 도시나 어떤 나라에 뭐 본사를 두고 있다 할 때 base in the cit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정리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mandatory 알고 있죠. 꼭 해야 되는 의무적인입니다. 선택사항이 없어요. 선택사항은 voluntary 여기서는 voluntary 형용사니까 voluntary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voluntary는 자발적으로 하는 옵셔널인 거죠. 옵셔널. 이런 거고 mandatory는 의무적입니다. 꼭 해야 되는 뜻이죠. 그래서 꼭 참석해야 되는 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와야 돼요. 어디에 관여된 매니징이나 리크루팅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managing or recruiting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리크루팅이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는 거니까 사람이 와야 되지 않을까? 를 생각하면 여기서는 volunteers랑 연결하는데 좀 무리는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매니징하고 리크루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와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volunteers 대신에 interns가 오건 employees가 오건 workers가 오건 또는 recruiting 뒤에 뭐 STEM이 오건 상관없었겠죠. 그래서 STEM 직원을 고용하고 그죠? worker를 고용하고 이런 것들이죠. 왜 사람 명사가 필요했을까? 리크루트가 새로운 멤버를 고용하다는 뜻인 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무난한 접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얘도 뭔가 사람 냄새를 좀 풍겼죠. 하지만 headquarters는 본사, staplers는 여러분 아는 staples 그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사실 자리 문제였어요. 그지? 품사 자체가 이 회사가 오퍼합니다. 주어 동사사이니까 뭐 할 일 없는 부사 정도 고르면 되죠. 그런데 만약 부사들이 4개 쭉 깔리더라도 regularly를 고르는 중요한 근거가 있겠죠. 바로 현재 시제라서 regularly는 현재 시제랑 굉장히 친한 친분이 있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 이런 맥락이죠. 12번에 옵셔널 보이네요. 이게 아까 봤던 mandatory의 반이어가 되겠네요. 옵셔널 선택사항입니다. 뭐가 선택사항이야? 주어가. 보기를 보니까 명사 있네요. participation 참석 참가가 선택사항입니다. 사람 명사도 있었지만 한정사가 없으면 단수 가산 명사는 정답이 될 수 없겠죠. 따라서 해석도 하기도 전에 끝나버렸네요. 그죠? 사람하고 사물을 주고 비교하세요라는 문제는 토익이 늘 출제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 명사하고 사물 명사 중에 누구 고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보통은 해석을 통해서 정답을 찾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한정사가 없다라는 걸 주목하면 의외로 쉽게 정답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정사는 단수가산 명사는 반드시 같습니다. 예외적인 부분이 일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a participant나 the participant가 되야겠 또는 every participant 이런 식이죠. 그래서 한정사가 없으면 주목하세요. 한정사가 없으면 일단 단수가사는 탈락 이런 것들이죠. 13번은 시제 세팅인데 이건 뭐 그냥 거저준 거죠. 지난주 하면 그냥 과거 시제죠. 그래서 할 게 없었는데 이건 틀리면 머쓱해지는 거예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6번 가보죠. 제가 아까 16번이 패턴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밑줄 뒤로 지금 동명사가 보여요. 물론 뭐 분사 구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동명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바로 instead of. 특히 during은 아예 동명사를 같이 못하는 거죠. 함정입니다. 평소 instead of doing의 구조를 잘 알면 먼저 be를 넣어볼 수 있죠. 이런 게 문제를 풀다 보면 생겨나는 감각입니다. 동명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전치사들 대표적인 게 by하고 before가 있어요. by doing 함으로써 before doing 하기 전에 해서 얘네들은 동명사 쓰는 걸 너무 좋아하죠. 하지만 이거 말고도 upon doing 하자마자 또는 instead of doing 하는 것 대신에 또는 without doing 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동명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전치사들입니다. by, before, upon, instead of, without 이런 정도가 동명사 좋아하는 전치사들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by doing 함으로써 before doing 하기 전에 upon doing 하자마자 instead of doing 하는 것 대신에 without doing 하지 않고 이런 느낌들을 줍니다. 정리해 둡니다. 자, 그리고 17번은 수일치 문제였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changes가 복수명사잖아요. 복수명사 앞에 another, on이 붙어 있는데 안 돼요. each 안 돼요. 그죠? 결국은 any는 단복수 상관없죠. any는 어떤 명사든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한정사의 선택 문제에서 any는 곧잘 출제가 돼요. any 뒤에는 어떤 명사라도 오케이. 어떤 명사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 복수, 가산, 불가산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명사라도 올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토익 문제를 풀다 보면 any는 if 조건문이나 not과 함께 있어서 부정문에서 그죠? not any 또는 if any 정도의 연결고리로 더 많이 출제는 하죠. 하지만 한정사 문제로도 많이 출제합니다. 명사 어떤 명사하고도 결합이 가능해요. 단수, 복수 다 된다. 정리해둘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18번, 19번 문제. 아까 19번이 제가 이게 패턴 문제라고 했는데 이거 18번은 어휘 좀 챙길까요? 결함이 있다 할 때 defect란 단어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defective 형용사가 더 유명하지만 defect랑 동의어로 fault란 단어가 있어요. fault. 얘도 어떤 하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flow라는 단어도 있죠. flows. 여기서는 동의어들입니다. 자, defect, fault, flows가 다 결함이나 하자를 얘기할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defective가 있고 faulty는 faulty, y 붙이면 돼요. flow는 딱히 형용사가 없어요. 대신 반대말은 있죠. 결함이 없다 할 때는 flawless 하게 되면 무결점이죠. flawless jewelry 하면 무결점 보석이 되죠. flawless germs라고 하지 보통.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씁니다. 자, 19번 볼까요? 자, 19번은 이 사람의 업그레이드된 무슨 시스템이 이 회사의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이 has increased 늘렸어요. 어떻게? 부사하게 자리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게 자리지만 제가 왜 패턴으로 강조하냐면 만약에 부사 4개가 깔리더라도 consistently라는 부사의 특징이 오랜 기간 함께 서 있는 이죠. 함께
stand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늘 그 모습 그대로 서 있는 이란 뜻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그래왔다라는 뜻의 현재 완료하고 잘 이어집니다. 그래서 have consistently done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have와 done 사이에 consistently가 잘 들어가는 거 그렇게 정리 한번 해두실게요. 자, 우리 뒤로 넘어갑시다. 자, 뒤쪽에 또 어려웠던 것들이 많이 있었죠. 먼저 23번은 간단한 거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until next Thursday라는 말에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라는 말이 나오죠. 이 until이라는 아이 자체의 성향이 어때요? 그때까지도 계속 한다는 느낌을 주는 거. 그래서 미래면서도 미래 진행 시제로서 연결이 된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언제까지도 계속 받을 겁니다. 계속 받고 있을 거다. 이런 맥락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next를 줘서 결정적인 시제 문제이긴 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until이 지속하다는 느낌 같이 납니다. 근데 accept이라는 동작은 지속이 아니죠. 하지만 그 날짜까지 계속 받고 있을 겁니다 라는 말로 쓴 거예요. 사실은 그날까지 끝난다는 느낌을 줄 때는 보통 by랑도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날까지도 계속 받습니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until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24번 같은 경우는 기본이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치를 넘어섰다 할 때 exceed를 쓴 거죠. 근데 사실은 기대 이상으로라는 표현으로 전치사구로 beyond our expectation이나 above our expectation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그거 정리 한번 해두고 넘어갈게요. expectations를 보면 이런 게 떠올라야 돼요. beyond expectations 또는 above expectations 한번 정리해 두겠습니다. 자, 25번 별 2개 문제였는데 앞에 구조를 보세요. employee들은 attend 할 수 있습니다. one of the many workshop 제공되는 많은 워크숍 중에 하나 참여할 수 있대요. 그리고 밑줄 뒤로 동사가 보입니다. 자, 동사가 있으면 주어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뭐도 있어야 되죠? 접속사도 있어야 됩니다. 이때 주어 역할과 접속사과를 동시에 하면서 문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재료가 들어가야 돼요. 보통 이런 자리에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로 which나 who 이런 게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부사절 중에서도 주어 역할하면서 부사절을 이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바로 whatever, whoever, whichever가 가능합니다. whatever, whoever, whichever는 불완전한 절, 즉 주어가 없는 문장을 이끌면서 부사절에도 쓰고요. 명사절에도 씁니다. 한 번 더 정리를 다시 할까요? whatever, whichever, 그리고 whoever. 이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ever가 들어가는 아이들은 뒤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을 주로 갖습니다. 그래서 whatever 자체가 주어 또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체 덩어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부사절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whatever, whoever, whichever는 명사절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or 명사절. 그래서 부사절, 명사절 양쪽에서 다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오늘 우리가 본 25번 문제는 사실은 주격 관계대명사의 패턴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 보기에 which를 던져주면 덥석 which를 묻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됩니다. 물론 which를 넣어도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맥락이 맞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러나 이제 틀렸다면 워크숍이 복수니까 which를 쓰면 수일치가 안 맞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예를 받았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자, 얘기가 너무 많아졌는데 완전한 절 뒤에 동사만 나오면 주어 역할도 하면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건 주격 관계대명사 아니면 whatever, whoever, whichever가 가능하다. 이런 거죠. 만약 any, everyone을 고르신 분이 있다면 동사 앞에 주어는 생각했지만 접속사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A 말고는 할 게 없어서 극단의 난이도로 가지는 않았던. 하지만 알아두시죠. whatever, whoever, whichever는 불완전한 절을 이끌면서 명사절이나 부사절이 재료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둡니다. 자, 그리고 옆에 다른 특별한 거는 없었고요. 30번 설명드릴게요. 자, 30번은 중학교 때 너무 많이 배웠죠. by means of. 아, 그거구나. 너무 오랜만이었죠. 토요일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수단으로 해서 라는 뜻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members referral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뽑을 건데 이거는 멤버들이 이제 추천을 통해 가지고 주로 추천을 통해서라는 뜻으로 by means of something, 뭐뭐를 수단으로 해서 이런 거죠. 자, 86로 가봅니다. 오늘 파트 첫 번째 지문에서는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싱거운 시제 문제 줬어요. 31번 같은 경우에 지난 목요일에 이걸 틀린다 그러면 정말 민망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Part 6 시제 중에서도 이렇게 쉬운 건 있다. 33번이 좀 어려웠어요. 자, 얘 같은 경우 우리 normal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죠. 일반적인 거, 그죠? 보통 이제 뭐 평균적인 거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같은 의미도 줄 수 있고, 제너럴한 느낌도 줄 수 있고, 커먼한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도 좀 접근이 돼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 지금 33번에 앞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부터 처리가 돼야 돼요. At a fraction of something. At a fraction of이라는 표현 자체가 뭘까? at a fraction이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작은 부분. frac은 원래 practical, fact, 그러니까 우리 흔히 기본적으로 말하는 participle 같은 그런 거거든요. 조각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fraction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니까 part랑 비슷한 느낌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분수를 얘기할 때 5분의 1 이런 것도 frac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fraction은 어떤 것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을 말해요. 근데 얘가 비용과 같이 쓰게 되면 비용의 아주 작은 비용으로라는 뜻은 전체 가격 중에 아주 작은 부분적인 가격, 즉 전체의 20%의 가격으로, 전체의 50%의 가격으로 할인된 가격이라는 뜻으로 잘 씁니다. 그래서 at a fraction of the cost라든지 at a fraction of the original cost, 원래 가격이라는 뜻으로 원래 여기는 original이라는 단어가 잘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덩어리로 하나 기억하자면 at a fraction of the original cost 또는 at a fraction of the original price라는 표현을 하나 덩어리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원래 가격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라는 뜻으로 쓸 때 at a fraction of the original price, at a fraction of the original cost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표현에서 original 대신에 원래의 가격이란 말보다 뭐 정상가, 평소 늘 있는 가격, 평상시 가격 이런 느낌을 줄 때 여기서는 normal price를 쓴 거죠. 그래서 normal price 대신에 original이 들어가면 더 좋을 수 있었던 문제가 됩니다. fraction이 좀 생소할 거예요. 우리 한번 공부삼아 한번 보고 갈까요? 찾아볼게요. 자, fraction 뭐라고 돼 있나요? 일단 countable이라고 돼 있는데 아예 뜻 자체에 small amount of something이라고 돼 있죠. 굉장히 작은 거. 특히 of랑 쓴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첫 번째 의문 보세요. I got these shoes. 나 이 신발 샀다. At a fraction of the original price. 원래 가격이 엄청 싼 가격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분수를 나타내는 말 fraction을 연상하시면 전체 원래 가격이 3분의 1 가격으로 샀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at a fraction of the original price. at a fraction of the original price. 이 표현 자체를 그냥 통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그대로 낸 거예요. 그래서 at a fraction of the original price 이 느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133번은 너무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 사실은 at a fraction of를 알아야만 풀 수 있었던 문제라서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문제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고 35번은 뭐 해석적인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앞에 이렇게 나열하는 부분이 뒤에 나오죠. 우리의 파티오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서 얘가 1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라운지는 또 이렇게 고칠 거예요 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랜드 다이닝 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는 이번에 파티를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그죠? 파티의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파티오에서 파티를 준비해 드릴 수도 있고, 라운지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랜드는 엄청 큰 대연회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결국은 파티의 규모에 따라 몇 명이나 오는가에 따라서 다른 세팅을 해드리겠다. 파티오에서 세팅, 아주 조그만 생일 파티 같은 거, 그랜드 다이닝 룸 같은 거, 무슨 어워드 세레머니 같은 거 준비해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행사의 성격이나 사이즈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작은 사이즈 15명 내외는 여기서, 40명 이상은 저기서,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 이 흐름만 쫓아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독해가 좀 필요했던 부분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챙겨보시면 되겠어요. 몇 명 안 됩니까? 그렇다면 이 파티오 자리가 36번 딱이에요 라고 할 때 ideal,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말은 여기서는 몇 명 안 되면 파티오 자리가 suitable 해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proper, 적절합니다 정도로 단어를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proper place, proper size 또는 suitable place 또는 ideal place 정도로 된 거죠. 그렇게 어렵게 세팅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37번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좀 gather이란 말도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37번에 나오는 gatherings가 미팅 만나는 거죠. 보통 사람들 만나는 약속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할 때 gatherings예요. 뭐 몇 명 모여서 하는 family gathering, 가족 행사, 가족 모임 있다 이런 얘기할 때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좀 캐주얼하게 모이는 행사들 그죠 뭐 할아버지 그죠 환갑잔치 같은 거 회감령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informal gathering 여기서 informal event를 받은 거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나요 그죠 informal party 같은 거 근데 파티라는 말 대신에 우리 보통 뭐 써요 parties랑 똑같은 말이죠 행사는 기능인데 얘는 사교적 기능을 가진 행사를 function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event나 parties가 들어가면 난이도가 하가 되지만 functions나 gatherings가 들어가면 난이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informal gatherings 또는 informal functions 또는 informal private functions 같은 표현들도 대체 가능한 부분이니까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에 140번으로 가볼게요. 140번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해요 라는 맥락으로 typically죠. 우리가 잘 아는 거로 고치면 normally 또는 어떤 거 있어요? 일반적으로 generally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normally, generally 또는 usually 보통은 그렇게 해요 라고 할 때 usually, generally, normally, typically 이런 표현들이었습니다. Part 6에서 접속부사 문제로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 세팅이었기 때문에 조금 챙겨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typically, normally, generally, usually 주어 동사 이런 문장의 구조였죠. 한번 챙겨 두실게요. 여기 좀 어려운 단어 하나 있죠. glitch라는 단어 있는데 얘는 아주 조금만 작은 결함이나 문제 보통 컴퓨터상에서 약간의 시스템 결함이나 이런 걸 glitch라 그러는데 원래 glitch는 말썽꾸러기 요종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옛날 아니고 컴퓨터를 초기에 사람들이 쓰면서 갑자기 화면이 frozen 되거나 그러면 이 컴퓨터 안에 아주 장난꾸러기 요종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거나 장난을 치고 있어 라는 느낌에서 glitch라고 불렀던 부분입니다. 참고만 하시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143번 같은 경우에 이게 지시어가 뭘 주목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this가 들어간 아이는 정답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죠. 여기서 this가 말하는 거는 훈련 핸드북 트레이닝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새롭게 직원들 가이드북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업데이트 시켰어요. 우리가 직원 핸드북을 이번에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라는 말 자체를 바로 이 this가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면서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안 바꿨는데 이번에 처음 바꿨어. 이런 말을 이때 this가 뭘 지칭하는가? 최근에 업데이트 시켰다. 이건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this가 주목하는 게 뭔지를 찾으시면 돼요. 대체로 알맞은 문장 넣기 문제에서 this가 들어가 있는 건 거의 정답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둡니다. 자, 44번. 어휘 문제는 Part 6의 어휘 문제는 이 단어의 동의어를 주변에 세팅해줘요. 여기서는 명사를 줬지만 modification 그리고 동사 update를 줬어요. update도 바꾸는 거고 modification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라인을 잡으면 revise나 change가 정답이 된 거죠.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직원 핸드북을 바꿨다, 수정했다는 뜻으로 update했다, modify했다, revise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동의어의 흐름을 쫓아가면 Part 6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145번이 좀 어려운 문제긴 했는데요. 접속부사 문제였어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흐름을 좀 잘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직후에 교육을 받고 그 직후에란 느낌으로 immediately afterward 근데 사실 immediately가 없어도 돼요. afterward 자체만으로 쓰죠. 가끔 여기 s가 붙기도 하는데 뭐 미국식 영국식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mmediately afterwards 하면 바로 직후에입니다. 이 자리에는 그런 다음에라는 뜻으로 and then 또는 and 없이 그냥 then만 써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then 또는 afterward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 이후에니까 then afterwards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fterwards 문제도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꼭 챙겨두셔야 됩니다. 글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면 전체적으로 그러므로의 therefore나 in summary 같은 것들이 더 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세심하게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앞쪽과 뒤쪽 여기서는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해서 그냥 단순히 순서를 나열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afterwards가 훨씬 더 적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46번은 문법 문제였는데요. Please the orange가 나왔어요. orange라는 말 자체가 뒤에 투부정사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그냥 to도 고르는 거였어요. orange to도는 누구로 하여금 to도 하게끔 시키거나 그렇게 하라고 맡겨라, 일을 맡기라 이런 정도의 느낌을 줄 때 orange to의 구조가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설명이 좀 많았습니다. 어휘 문제도 어려운 게 좀 있었고 문법적으로 까다로운 whichever 같은 것도 좀 있었죠. 자,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아직 진도가 다 안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은 문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배우게 될 부분들이니까 특히 중급 정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실전반에서 고득점 목표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챙긴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녹화된 강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는 2번, 3번 돌려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까지 고생 많았습니다.